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동대학교 언론어스 조경대 학생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동대학교 주경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준비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주제는 나를 즐겁게 해주는 친구, 영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네, 청취자 여러분은 더운 날에 어디를 가장 많이 찾으시나요? 연인과 미술관, 혹은 가족들과 뮤지컬을 보러 가시나요? 음, 저에게는 뭐니 뭐니 해도 영화관인데요. 오늘은 최근 영화관 산업 소식과 영화 제작 트렌드에 대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영화 참 좋아하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해서 OTT가 좀 발달하다 보니까 네, 영화관을 가는 횟수가 확실히 줄어들긴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매년 이맘때쯤 되면 뭐 남양 특집과 같이 좀 공포 영화가 좀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최근에 영화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 영화관 산업이 침체가 되면서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얼어붙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관객 수는 1억 2,313만 명, 음. 매출은 1조 1,945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대비 관객 수는 절반 이상, 그리고 기존 매출액 대비 3분의 1 음.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많이 줄어들었네요. 네. 전에는 그래도 이제 매년 한 번씩 뭐 천만 영화 이런 게 나왔던 것 같은데 음, 이런 좀 입소문을 타는 한국 영화를 본 지가 좀 꽤 된 것 같아요. 네. 영화관 업계가 이렇게 좀 침체가 된 이유가 뭘까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우리 주변에 이렇다 할 만한 한국 영화 히트작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올해 손익 분기점을 달성한 영화는 야당, 히트맨2 같은 6개 정도의 영화가 다이고, 네. 상반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봉준호 감독의 영화 미키 세븐틴도 음. 300만 관객에 머무면서 올해 영화관 산업이 눈에 띄게 주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주춤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넷플릭스, 디즈니 마이너스와 같은 OTT 플랫폼들이 눈에 띄게 성장하면서 네. 극장에 향하는 사람들의 발걸음 자체가 줄어든 것입니다. 네. 실제로 제 주변 친구들에게 영화관에 가냐고 물어보니까 음. 다들 집에서 그냥 원하는 때 틀어서 내가 볼 원하는 수 영화 있는데. 보지 왜 영화관을 가냐 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네, 두 번째 이유는 영화 자체의 제작이 줄어서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기간 동안 쌓아뒀던 창고 영화까지 모두 소진되면서 음. 영화관 자체에 상영관을 채워줄 새로운 영화가 걸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다 할 만한 흥행작이 없다 보니까 영화 산업에 재투자할 만한 선순환을 음. 유지하기 조금 어렵게 된 것이죠. 네. 이에 많은 영화관이 기존의 명작들을 재개봉하는 방식으로 상영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인데요. 코로나 시대의 언택트 기조가 가속화되고 있던 OTT 플랫폼의 성장세에 날개를 달아주게 음. 되었고, 동시에 영화관 매출은 뚝 떨어지게 된 것이죠. 네. 코로나 기간 동안 제작도 어렵고, 영화관을 통해 배급하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 것입니다. 네. 코로나가 영화 산업에 깊은 타격을 입힌 뒤 좀처럼 회복세가 더딘데요. 하루빨리 코로나 음. 이전처럼 영화관에 좀 사람이 많이 붐볐으면 좋겠네요. 네. 이런 OTT 플랫폼의 성장과 영화 자체 제작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 이렇게 세 가지 이유를 꼽아 주셨는데 정말 한때 사람들로 북적였던 영화관에 사람들이 찾고 있지 않다니까 참 안타까운 소식이에요. 네. 이러다 보니까 좀 극장 업계에서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화관 산업이 오랜 기간 침체를 겪다 보니 위기감을 감지한 기업들이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네. 가장 놀랄만한 소식은 업계 2, 3위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벅스가 합병을 하기로 음. 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서로 MOU, 즉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인 것인데요. 네. 만일 두 회사의 합병이 정말로 이뤄진다면 음. 전국 스크린 수는 1682개로 1346개의 스크린을 보유하고 있는 1위 CGV를 크게 앞설게 된다고 합니다. 네. 영화 산업의 판도가 크게 변하는 것이죠. 네.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던 영화관이 뭐 보통 세 곳이 떠오르는데 음, 이제 곧 두 가지 브랜드의 영화관을 만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좀 다양한 시도를 해봄직한 것 같은데 기업들도 좀 적극적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영화관이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하면서 변화하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는데요. 네. 이색 영화관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음. 큰 화면을 프라이빗하게 즐기는 영화관, 음. 스테이크와 같은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영화를 보는 영화관 등이 네. 등장했습니다. 기존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 브랜드는 극장에서 낮잠을 자는 이벤트를 열기도 음. 했는데요. 네. 단돈 1,000원에 고급 음. 리클라이너에서 꿀잠을 청할 수 있는 이벤트를 열게 된 것입니다. 괜찮네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특정 예술 영화는 오히려 흔행을 하고 있기도 한답니다. 네. 많은 MZ 세대들이 대중적 취향을 고려하는 상업 영화보다는 나에게 꼭 맞는 취향의 독립 예술 영화들을 찾는 것인데요. 음. 제 주위 친구들도 오히려 독립 영화관을 많이 찾는 모습을 보이면서 네. 영화를 소비하는 양상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네.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네. 2024년 한국 독립예술영화는 2023년의 2배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이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으로 독립영화만큼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되찾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024년에는 독립영화를 지원하는 공적 기금도 줄고 음. 영화제 지원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되었는데 음. 예술인들의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국내 영화관이 어려운 시기임에도 영화 예술인들의 작품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다. 네. 이런 소식은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더 기쁜 소식이기도 한데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해외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한국산 애니메이션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제치고 북미에서 한국 영화 흥행 역대 1위를 기록한 애니메이션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바로 킹 오브 킹스입니다. 음. 이 영화는 성경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는 애니메이션인데요. 네. 이례적으로 한국인 감독과 또 한국 스튜디오가 만들어서 북미에서 데이트시킨 컨텐츠입니다. 네. 지난 4월 11일에 개봉하여서 북미 박스오피스 6,020만 달러, 하나 약 800억 원의 음. 수익을 올린 것인데요. 네. 정말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말 큰 호응을 얻었네요. 네, 뭐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로 이제 디즈니랑 픽사와 같은 회사가 지키는 미국 시장을 공략했다니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킹 오브 킹스는 올해 여름에 전지적 독자 시점, 좀비딸 같은 두 개의 한국 영화와 함께 개봉하는데요. 네. 이 세 개의 영화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음. 바로 웹툰, 웹소설, 성경과 같이 원작이 아. 있다는 것인데요. 네. 최근 한국 영화계에서는 웹툰이나 웹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제작 트렌드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기존 웹툰과 웹소설이 이미 충성도 높은 팬층을 보유하고 있어서 음. 일정 수준 이상의 흥행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스토리 소비가 활발해진 시대에 검증된 인기 작품은 투자 리스크를 줄여주기도 합니다. 네. 또한 웹툰과 웹소설은 세계관이 탄탄하고 시각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서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네. 영상화하기에 정말 편한 음.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영화화 과정에서 시나리오 개발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음. 세계관이나 캐릭터 설정도 이미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제작 효율성이 어마무시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웹툰 기반의 영화 콘텐츠는 영화 산업의 침체 속에서 새로운 활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음. 과연 관객들을 다시 영화관으로 불러 모을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관객이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서 참여하는 영화 체험이 오. 많아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예를 들어 상영 중에 관객이 소리를 지르거나 네. 아니면 뭐 응원본을 흔들면서 따라 응원을 부르거나. 한다거나 네, 네네. 맞습니다. 싱어롱 상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런 상영을 한다거나 때로는 또 배우와 관객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오. 토크 GV 같은 방식이 네. 대표적입니다. 이런 새로운 관람 문화가 영화관을 색다른 경험의 공간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저도 생각해 보면은 이 웹툰 기반의 영화 콘텐츠가 더 재밌었던 네.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이렇게 영화가 단순히 우리가 그냥 감상하는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이벤트이자 또 취향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한마디 한다면요. 네, 영화는 여전히 우리 삶에 큰 위로와 영감을 주는 친구인 것 같아요. 예전처럼 북적이는 극장 풍경은 줄었지만 그 대신 각자의 방식으로 영화를 즐기는 문화는 더욱 다양해졌습니다. 요즘처럼 지치기 쉬운 계절, 잠깐의 시간이라도 영화관을 찾아서 스크린을 통해 다른 세상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표가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청년들과 함께하는 최신 정보수다 청정수 영화와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한동대학교 조경대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